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광입니다. 오늘 저희 튜브에서는 북한에서 전해온 긴급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이 완장을 차고 북한의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빅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김여정이 최근에 차고 나섰다는 그 완장, 그게 도대체 어떤 완장이고 그 완장이 왜 김여정에게 채워졌는지, 또 김여정이 그걸 차고 만방에 떨친다는 행세,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여정이 찬 완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장은 발에 차는 그런 권한의 표식인데 이건 완장이 아니네요.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의 완장은 발에 차는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남한의 청와대와 같은 기관, 북한에서는 3층 서기실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아시죠? 이 3층 서기실은 전국적인 실태, 현안 자료들 이런 것들과 함께 정치, 애교, 국방,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기관들이 하려고 하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선, 즉 제의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3층 서기실에 집중시키면 3층 서기실이 그 가운데서 김정은한테 꼭 보여야 되는 것들을 골라서 정은이 재가를 받아냅니다. 그 받은 제안서, 이거 친필 제의서가 되는데 이 친필 제의서를 그걸 제출한 기관들에 다시 시달하게 되죠. 이런 제의서들에는 김정은이 뭐라고 재가를 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걸 받아보는 제안자들의 그들의 입장, 지어 생명까지도 결정되기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바로 이 완장,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친필 사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얼마나 아주 괴력의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아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은이 매일 출근해서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높다랗게 쌓아져 있는 그 엄청난 제안서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 니들 나한테 다 이 재가를 받고 이래. 아, 권력이 무상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며칠이지 매일매일 엄청 높이 쌓여진 제의서들을 일일이 보고 뭐 그에 대해서 재가를 해주는 이 노름. 이게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죠. 옛날 왕들이 신하들한테서 매일 이렇게 높다랗게 쌓아놓은 교지를 받아가지고 그 일일이 보고 재가를 하느라 이 궁둥이에 통풍이 없는 그런 왕들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은 김정일이 만들어서 그의 아들에게 물려준 북한 최고의 정책 결정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김정은이 이거 제의서들을 보고 제때 사인을 하지 않으면 북한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국가기관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김정은께 제의서로 일일이 올려야 되고 그에 대해서 재가를 받지 않고 그걸 뭘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모가지를 내대야 될 특대형 사고 그죠? 그게 법에 걸리느냐고요? 예, 그냥 법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딱 걸립니다. 10대 원칙 9조 2항에는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구조는 김일성의 유일적 용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를 세워야 한다. 두 번째 항목은 모든 사업을 수령의 유일적 용도 체계에 의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의 교시와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딱 밝혀져 있죠. 결론을 받아라.
이런 규율을 세우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 옥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 김정은의 친필 사인의 무게 어느 정도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 사인의 무게가 저렇게 하늘만큼 높아서 좋겠습니다만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제의서들의 일일이 사인을 다 보고 사인을 해야 될 김정은, 그것들을 제대로 다 보자면 그는 아마 업무상 과로로 제명도 다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30대 초반부터 이직거리를 했으니까 이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한참 그 나이가 너무 무상할 정도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야 될 그런 나이인데 이게 뭡니까? 매일매일 이 수북이 쌓여놓은 제안서를 보고 그게 숙제를 하는 듯이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겠으니 참 골치 아픈 일이고 정말 성가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김정일 때도 꾀를 생각해 놨습니다. 무슨 꾀냐? 이런 간략 사인법을 만들어냈죠. 그때 발명된 몇 가지 사인법을 제가 좀 도표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일이 어떤 서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도 이제 힘들고 짜증나고 시끄럽고 안 보면 또 안 되겠지 하니까 생각해낸 게 이제 간략 사인법인데요. 이렇게 한답니다. 먼저 부정의 경우 보겠습니다. 이 제의서 뚜껑에다가 주로 쓰는데요. 물음표 하나 딱 쳤대요. 물음표. 이 경우는 제가의 뜻은 뭐냐면요. 야,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경우에 비서실은 이걸 다시 재조사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제안서를 원래 보내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뭐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뭐 중앙당에서 이 문제를 알아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오. 강한 비판이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완전 죽는 겁니다. 이것을 낸 제출기관들은 갖다가 조지고 내패죠. 일부는 막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정치범소행소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표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하답니다. 이건 뭐냐? 제가의 뜻은 야, 나 관심 없어. 하지만 이거는 반대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기 실장이 알아서 적당히 대책을 취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 경우인데요. 점만 하나 찍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점, 딱. 제가의 뜻은 뭐냐면 나쁘지 않네. 그러나 완벽한 오케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서기 실장이 좀 더 알아봐가지고 사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날짜만 적은 경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 한번 해봐 이거고요. 날짜하고 거기다 밑에 이름을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의 뜻은 괜찮은데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밀어주겠으니 잘 해봐. 가장 좋은 경우는 뭐냐? 날짜도 쓰고 이름도 적고 거기다가 뭐 길든 짧든 추가 부연 지시사항을 쓴 경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일반화하도록 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금상첨화죠. 그걸 받은 아마 제출자들은 아마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무상의 기쁨을 아마 느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날에 막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때하고 좀 다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일 때에는 그가 제의서를 보든 말든 사인하든 누가 시비 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김정은에는 딱 옆에 붙어서 네가 받니 안 받니 그리고 그건 또 어떤 거야 하면서 따져 묻고 그리고 성가시게 구는 그런 시비꾼이 딱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아닙니까? 그는 아마 이 3층 서기실에서 김정은에게 제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소리들에 대해서 낱낱이 꿰뚫어야 됩니다. 알아보고 이건 왜 파크됐느냐, 이건 왜 거부됐느냐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취하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의서를 였는데 뭐 일주일 되더라 안 나와.
이 당장 필요한 건데 이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이 이거 받아야 어떻게 다음 행동을 하겠는데 그럼 짜증나니까 오빠한테 전화하든 찾아가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겠죠. 오빠 어젯밤 뭐 해? 또 술 처먹었지? 그런데 그 노는 건 좋은데 좀 제발 그 제안서란 좀 제때 보고 놀든지 말든지 그거 중요한 서류인데 왜 그 사인을 안 해줘? 그걸 받아야 내가 일할 거 아니냐? 오빠 어떻게 나라 망쳐먹고 싶어?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동생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유일상 측에 안 섰어. 이거 당장 싸 죽여. 정치범수행서 보내. 이렇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이게 김정일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정일 때 김경희가 있었다 하지만 김경희 그 정도는 절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쌓고 집안을 강화하는 그 전 과정에 전적으로 김정은 혼자서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는 다릅니다. 2012년부터 8년 세월 김정은 혼자서 오늘 같은 북한 김정은이 권력 체계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없으면 또 그 옆에서 정말 굉장한 조력이 없으면 김정은 권력 체계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이 김정은 권력 체계에서 김여정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김경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여정의 성격, 그 성깔 이런 게 이제 보통이 아니랍니다. 김여정 만나본 많은 북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는 막 소름이 돋고 사람들 다 부들부들 떤답니다. 왜냐면요, 턱을 딱 뒤에다 딱 젖히고 약간 비스듬해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는데 아주 폐부를 찌를 듯한 그런 강력한 눈초리에다가 낯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는데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에서 영감탱이들 그 앞에서는 막 바지에 오줌을 지를 정도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맹간한 간부들은 다 아는 그런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그 완장을 김여정이 찾다는 이런 긴급 뉴스가 북한의 고위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요, 5월 초부터 바로 김정은 서기실에서 김정은이 재가를 받아 나오는 바로 그 친필 제의서의 표지, 맨 앞에 있는 표지에 사인이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빅뉴스입니다. 자, 이게 제의서 맨 앞장에 김정은이 친필 사인이 아니라 김여정의 친필 사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김정은이 요즘 건강 이상 때문에 잠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있을 일인지 계속 앞으로 이렇게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만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여기에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라고 써 있는 그 의미, 그 분위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이거 보는 북한 간부들은 굉장히 아마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김여정, 이거 또 다른 김정은이네? 김여정에게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뼈다귀도 못 추리겠네? 그들은 김여정 권력의 무상함을 정말 폐부로 느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여정이 오빤데서 이 완장을 잠깐 빌려왔는지 아니면 영원히 넘겨받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업무를 볼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정이한테 야 내가 이게 최근에 그 제안서를 못 봐서 어떡하니? 그러니까 내가 안 보면 이게 나라가 멈춰서겠는데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좀 보고 사인해줘라. 재량권을 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대신한 경우라면 그때는 김여정이 보는 건 충분히 다 보고 사인은 이제 사인 안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점 찍든지 뭐 날짜만 적든지.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를 꽝 찍어서 내보냈다. 이거는 뭡니까? 김여정 이 사인, 이 완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가 정말 어지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건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완장이 도대체 언제 김정은에게 도로 넘겨질까 하는 그런 의문이 꽉 들었습니다. 저희 사기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김여정이 사인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거는 잠깐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김여정이 사인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듯 그런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완장을 찼으니 그 완장의 권한은 행사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완장자가 바뀌니 북한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 세계에서 보이는 정치, 경제, 군사, 뭐 사회 이런 면에서 뭔가 행태가 또 변화를 할까요? 그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저 북한에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요. 딱히 이 완장이 바뀐 것하고 연결시키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최근의 변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째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 시험 사격이나 훈련 굉장히 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벌려놓은 각종 대규모 건설장, 이것은 말이죠.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제외하고는 거의나 다 올스톱입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모양이 달라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주 미미한 것인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 전부터 북한이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뉴 DPRK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수진이라고 하는 애어린 여성을 등장시켜서 그가 남한의 연예인들하고 뭐 별반 차이 없는 액션과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평양과 북한을 선전합니다. 과거에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격조 높았는데 지금 매우 스스럼 없는 편안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변화란 변화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최근 달라진 유튜브 해외 선전 방식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도록 영상을 잠깐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실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곳곳마다의 식료품 상점들과 남세자의 상점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보장해주는 평양 남새 가기연구소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고 영양물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새와 나물도 사람들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남새와 산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여야 몸 안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또 정상적인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았습니까? 예. 무슨 음식을 해 먹어야 맛있습니까? 그때는 볶음 요리도 보니까 맛있고 볶아서 초된장에 찍는 것도 그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네. 저도 오늘 식구가 말하는
이 족배 춘규도 건강식품남새의 하나로서 사람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볶아.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끝내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무상합니다. 그 무상함을 경쟁자로서 바라볼 때 독차지하고 싶은 유혹은 누구도 결코 부딪히지 못할 그런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성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김여정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바로 이 완장에 대한 욕구가 그 누구보다도 높을 것입니다. 이 완장을 계속 차고 싶은 욕구, 아마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권력, 아주 심상치 않음이 예견됩니다. 혹시 언젠가 북한에서 여성 독재자가 출현할 그런 도깨비 같은 날이 있을 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